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페이즈 2,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주식들은 아마도 이미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 타이밍이 되자마자 주가가 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상법 개정안 이후의 흐름, 저번에 이제 그 얘기했었죠. 지난 중가 해가지고 2025년 상반기까지 이 AI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올랐고 오늘 뭐 엔비디아 또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2025년 하반기에 돈 버는 방법으로 좀 작은 AI 관련주를 주목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저희 회사 실제 내부 전략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도 큰 오해가 없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공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릴 이것도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실제로 직접적인 투자 전략인데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당연히 모르는 일이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상장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 돈 대비 많이 그거를 배당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1년에 배당금 얼마 나누기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배당했어. 그 해에. 그러면 배당 성향이 10%인 거고 50억을 배당했어. 그러면 50%인 거고 100억을 벌었는데 110억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옛날에 벌어놓은 거 포함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자. 올해 번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자라고 하면 이제 110%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35%인가가 넘으면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나누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한테는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해야 돼. 지금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중요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들한테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신다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저 해당됩니다 라고 쓰셔도 돼요. 자랑하세요. 자랑하기 부끄럽다면 그냥 혼자서 소리 질러. 나는 해당되는 하세요. 1년에 이자와 배당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잖아요. 2천만 원에 넘는 소득을 발생시키면 나머지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당을 2천만 원 받는다? 이자를 2천만 원 받는다? 예를 들면 10%라고 생각해보면 10%? 그럼 2억을 투자해야 돼. 근데 지금 이자가 10%는커녕 3%밖에 안 되거든요. 대략 알아보니까 좋은 예금 잘 찾아가면 그러면 6억을 넣어놔야 돼. 은행에다가 또는 배당주에다가. 야, 6억을 넣어놨어? 현금을 거기다 박아놨어. 6억만큼?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아파트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뭐 본인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십억 가치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근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자랑하거나 속으로 한번 하세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나는 10%다. 나는 20%다. 근데 난 3, 40% 넘게 내는데 소득세율을 하는 분들 한번 하세요. 몰래. 아니면 나 여기다 인증 한번 하든지. 뭐냐면 소득세율은 이제 누진세 구간이 이렇게 적용돼 있어가지고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한 10%대에서 50%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5억인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그 정도가 넘으면 50%의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았어? 그럼 주로 원천징수라고 해서 14%에다가 지방소득세 1.4%, 15.4%를 차감하고 받는 겁니다. 은행 이 계좌에 찍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은 15.4%예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그 여러분들.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 사람은 나머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세율만큼 떼이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50% 정도 떼이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받는 게 의미가 없어. 이자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이자를 예를 들어 3% 받았어요. 근데 50% 떼었어? 그럼 1.5%야. 그게 뭐야? 은행 왔다 갔다 하고 뭐 앱트는 은행의 주차비가 더 나오겠어.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배당을 받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주 투자법을 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배당주를 가지고 내가 따박따박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반기 배당, 분기 배당이면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현금으로 나오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꾸준히 버는 거예요? 아니면 확 버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은 빨리 많이 급격하게 버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주의 단점은 뭐냐면 주가 잘 안 올라. 왜 안 올라?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데 이거 왜 안 사? 은행 예금이 3%인데 배당 이거 5%나 주잖아. 그럼 한번 사봐. 부자들이 그 주식을 확 사줘야 주가도 오르고 할 텐데 그들은 5%가 아니라니까. 반가에 해가지고 2%밖에 못 받으니까 아이 그거 사봤자. 어차피 우리나라의 이 주가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분류 과세 해가지고 22%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주가 차익을 노리는 거야. 배당 수익을 안 노려.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따박따박 받는데 기분이 좋아서는 안 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못 맞아서 세율이 낮기 때문에 따박따박이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구나. 부자들은 이렇게 안 하는구나. 부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들 주가 차익을 노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따박따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따박따박이 갑자기 2배 먹는 투자법으로 바뀌는 시점이 이 상법 개정안과 연관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안 친다는 거야.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부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투자해도 세금 별로 안 떼네? 그냥 조금만 떼네? 10%, 20%, 30%만 떼네?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막 사. 그럼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대비 배당금을 얼마 주냐. 내가 10,000원 주고 이 주식을 샀는데 1,000원의 배당을 준다. 그럼 10%. 500원을 준다. 그럼 5%. 근데 1,000원을 주는 주식이었는데 10,000원을 샀어.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20,000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100% 벌었죠? 대신에 배당 수익률은 20,000원 나누기 1,000원에서 5%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기존 주주들은 해피. 빨리 번 거야. 10%씩 10년을 받아야 더블을 버는 건데 갑자기 부자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생각하면서 그 주식을 사줘서 주가 올라버리면 땡큐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주식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세요. 화면 전환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페이 증권에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보는 거죠? 잠깐만요. 또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화면이 안 나오면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제 화면을 또 한번 킬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참 떠들고 나서 대표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키는데. 자, 네, 좋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요걸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배당 한번 눌러요. 그럼 여기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이게 뭐 기준이냐면 아마 이겁니다. 배당 수익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은행 가가지고 예금을 가입하려고,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뭘 물어봐? 일단 얼마 주냐, 몇 프로 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 맡기면 얼마, 5만 원 줄 거야, 뭐 10만 원 줄 거야, 2만 원 줄 거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샘 17.98, 레드캡 투어 17.2.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8만 원 준다는 거야, 1년에. 이런 주식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투자하면 큰일 나니까. 자, 봅시다.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복사를 할 거예요. 쭉 긁어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나중에 따라해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가장 높은 뭐 수십 개가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어디다 가져올 거냐면 엑셀을 켜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제 엑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 보이시죠? 이제 엑셀 화면으로 컨트롤 V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글자 좀 작으니까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글자체와 크기로, 예, 제가 안 좋아하는 맑은 고딕 11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개를 좀 지울게요. 지금 따라하진 않아도 돼요. 다시 이거 녹화본 올라가면은 조회수를 한 번 더 늘려주시면서 쭉 켜놓고 따라하시면 제 광고 수익 한 1,000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뭘 없애야 되냐?
여기에다가 필터를 하나 걸고 이 배당 성향으로 내림차순 해볼게요. 배당 성향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1년 동안 번 것 중에 얼마를 배당했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들 있죠, 요놈들. 요놈 조심해야 돼. 잘 알아봐야 되지만 내가 1년에 100억을 버는데 배당을 400억, 500억씩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이제 사업 접으려나 본데? 가진 거 그냥 다 털어주네? 그런 회사는 약간 조심해야 돼. 배당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회사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200%가 넘는 것들은 좀 지울게요. 지웠어.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얘네들 뭐냐면 돈을 못 벌어. 마이너스야. 배당을 지급을 했는데 배당 성향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인데 돈을 많이 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벌긴 벌어놨어. 근데 이제는 못 벌어. 이제 사업 접을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열심히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도 뽑고 공장도 짓고 물건을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제 장사 귀찮아. 돈 돌려줄게. 이러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겨? 또 배당이 꾸준하지 않을 수가 있죠. 배당이 지금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배당 수익률이죠. 여기가.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면 6에서 16%, 17% 되게 많이 주네? 라고 생각했다가 1년 주고 땡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회사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울 거예요.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뭘 볼 거냐? 배당이 꾸준히 주는가? 아니면 꾸준히 늘어나는가? 요런 회사들은 장사도 잘 되는 거야. 꾸준히 잘 돼. 그러니까 잘 되는 만큼 배당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배당을 한번 많이 줄 때가 있어요. 뭐 대주주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특별하게 그 해만 뭔가 이익이 많이 났다거나 뭐 이럴 때는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오래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안 준다는 거니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쓱 보는 거예요. 최근 배당금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나눠봐. 몇 퍼센트 늘어났나 보는 거야. 그러면 요런 회사들 있죠? 지금 이 회사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 배당금보다 올해 배당금을 갑자기 5배 가까이 많이 줬다는 거야. 4, 5배 많이 줬다는 거야. 이건 뭔가 물론 분석해서 레드캡 투어가 정말 앞으로도 장사를 잘할 것 같다. 작년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거다 랄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보려면 요런 놈도 빼는 거야. 그리고 줄어든 놈도 빼. 너무 많이 늘어난 놈이나 줄어든 놈도 빼. 자, 쭉 빼요. 네, 다 뺐어요. 그럼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 총 13개 남았습니다. 13개. 대략 볼까요? 리츠, 부동산 리츠, 뭐 선박 리츠 이런 건데 366원, 373원, 385원, 390원 꾸준히 늘려주죠. 꾸준히 늘려줘. 근데 어때? 배당 수익률이 15%나 돼. 배당 성향도 높아. 그러면 만약에 부자들이 JR 글로벌 리츠를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배당금도 꾸준한데 배당 성향도 높네? 그래서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내가 14.97%를 받을 때 절반을 뜯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뜯겨. 그럼 한 10% 수익 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10%의 배당을 꾸준히 받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아마 오를 겁니다. 주가가 2,600원인데 이게 만약에 5,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이 7%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줘야지. 그래야 배당 수익률이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높아야 돼. 예를 들면 한 5%대까지. 예를 들면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대 3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거고 요런 회사는 2배. 요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3에서 5% 배당 꾸준히 받고 그 전까지 갑자기 배당만 꾸준히 주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475원, 350원, 366원, 416원. 대강 보면 한 400원 정도? 여기 평균 보면 401원이잖아요. 이 정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 회사도 248, 225, 531, 658. K카도 750, 750, 60, 760, 1150.
이 정상 JLS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이거든요. 530원씩 꾸준히 주는 거야. 아이마켓 코리아 이거는 대기업 물류하고 기업 소품 자재들 파는 유통 플랫폼인데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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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원 꾸준히 주게 되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000원, 1,380원, 1,965원, 2,063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죠.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5,000원, 7,000원, 만원, 12,000원 이렇게 보면 이런 주식들은 안 되면 그냥 배당 꾸준히 받고 근데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찾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회사가 배당을 최소한 이 정도 내가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또는 혹여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나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배당은 나오는가에 대한 사업 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많이 줄 만할 요인이 있는가 뭐 대주주가 펀드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당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 빚을 많이 내놨어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놔서 증권사 이자를 많이 갚아야 돼 근데 돈이 나올 구멍이 별로 없어 왜냐면 아무리 상장사 대주주라고 해도 이 연봉을 수십억 수백억씩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다 이사회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배당이야 그러면 대주주가 빚을 많이 지고 이자를 많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는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제 세부적인 분석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누구나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항상 쓰는 그런 네이버 페이 증권이랑 엑셀 그리고 이 열 손가락만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페이즈 2,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주식들은 아마도 이미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 타이밍이 되자마자 주가가 뛸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막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 정도에 통과되겠지라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식을 열심히 미리 분석하고 당장 안 오르면 어때? 배당 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좀 해놓으면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찐 부자들은 좀 생각하고 있는 이미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 주식들을. 그러니까 시작은 됐어. 근데 아직까지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 지금 상법 개정안 이거 자체에만 사람들이 4,000포인트 언제가 막 이런 거에만 쪼개기 상장 못하겠네. 파마리서치 이제 우리 주주들 마음 거스르지 못한 이런 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화제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거는 그들 몫이야. 기자 몫, 애널리스트 몫, 유튜버 몫이고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AI 대기업들 주가 좋을 때 그 다음 텀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상법 개정안으로 코스피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해피해피 이제 뭐 지주회사 뭐 이런 거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거 또는 뭔가 대주주 상속 이슈 있는 놈들 이런 것들만 이제 막 보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한 템포 느리더라도 확실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